한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 중 가족들에게 50%밖에 못 돌려주고 남은 50%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상속세 관련 영상 보시지 않아도 되도록 오늘 영상에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금은 줄이고 재산은 지킬 수 있으실 거라 장담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증여하기인데, 이 상속세란 가족 중 한 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이 사망을 한 시점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부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10년 단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세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전부터 받은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 10년마다 합산을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년을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현재 세법상 태어나자마자 2천, 그리고 10살에 2천,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1억 4천만 원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나 20%까지는 증여세를 좀 내더라도 증여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세율을 적용을 받더라도 총 5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 세금은 4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2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 2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 세금은 3억 6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태어나서부터 30살 때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세율이 50% 육박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를 통해 자녀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예상금액 산출해보기인데요. 10년 전에는 상속세를 내면 부자다, 상속을 고민하면 부자이니까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정도만 해도 이제는 상속세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90년대 법률이 현재의 상황을 좀 따라오지 못하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조급히 세법 개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에이, 나는 자산가도 아니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재산도 얼마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다가 상속이 발생을 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제값도 못 받고 금매로 처분을 한다거나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상속세 대비해서 이런 문제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나오며 그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속세 신고를 한 케이스의 경우에도 법인 대표님이셨는데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가 10억 원으로 측정이 돼서 세금이 무려 4억 원이나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꼭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공제 활용하기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여세보다는 다양한 공제 감면이 존재를 하는데 먼저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 거주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혹 재산이 5억 원이 안 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일괄공제 5억 원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소개가 되는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은 한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은 배우자 재산 상속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받은 후 다시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2번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상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이후 발생할 상속세까지 생각을 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재산은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머니가 10억 원에 대한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면
당장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이 10억 원을 상속을 받을 때 9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어머니가 5억을 받고 자녀가 5억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으면 어머니 재산 5억을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 공제 30억 원까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자 남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5억 원만 공제가 되므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더라도 상속 이후에 사전증여나 아니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의 공제감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자녀가 이 부모와 장기간 같이 살았던 주택을 상속을 받아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은 자녀가 부모님과 10년간 같이 살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인데,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현금성 재산을 말합니다. 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모은 재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속세 절세는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